어느덧 62세라는 나이가 되었고 내가 이런 숫자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군요.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절 걱정하셨고 위에 언니나 오빠들, 여동생들에 비해 혼자 결혼 안 하고 있다며 무척이나 안쓰러워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들 그 시대엔 어렵게 살았겠지만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 각각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었죠. 하지만 큰언니는 형부를 잘못 만나서 매번 맞고 살았고 결혼해서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얻게 된 첫 딸. 그러니까 저에게 조카였던 그 아이는 맨날 싸우는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한창 아가씨였던 제가 작은 방에 데려다 놓고 몇 개월 지낼 정도로 큰언니네 사정은 좋지 않았답니다. 결국 하도 폭력을 일삼다 보니 결국 오빠들이 나서게 되어 언니를 이혼시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일단 큰언니도 친정에 들어와 딸을 키우다가 결국 다시 자립을 하게 되었어요. 늘상 예쁘고 똑똑했던 언니가 저렇게 남자를 잘못 만나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니 점점 결혼에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들 중 가장 무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둘째 오빠는 형편도 좋은 편이었고 딸들만 셋을 낳아 잘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 조카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새언니가 무작정 이혼을 요구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둘째 오빠는 완전히 무너져서 괴로워하게 되었고 한창 잘 자라던 조카 셋도 잔뜩 실망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점점 인상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근처로 이사가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게 되었어요. 이때 30대였던 저 역시도 어머니가 아프거나 해서 먼저 떠난다면 가슴이 아플 텐데 그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거나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오빠도 안쓰러워서 1년 정도는 근처에 살면서 같이 돌봐주었던 것 같아요. 이후엔 제 직장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저도 일단 다시 본래 있던 고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와중에 막내 여동생도 결혼하게 되었고 솔직히 이 동생만큼은 무탈하게 잘 살아주길 바랐죠. 괜히 제가 더 까다롭게 굴면서 제부가 될 청년도 같이 따라가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동생은 언니나 결혼할 것이지 괜히 자기 혼사길 막는다며 어찌나 짜증을 부렸는지 몰라요. 하긴 여동생 말이 맞긴 합니다. 제 앞길이나 잘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전 막내 여동생까진 정말 잘 살아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부족한 혼수로 고민하고 있을 때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았던 돈 500을 보태주었고 우리 자매는 결혼식 몇 주 전에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도 그쯤 되니 40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이라 부모님의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정말 결혼 안 할 셈이냐고들 하시는데 사실 약간 전 조금 서글펐어요. 집안이 넉넉한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다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야 했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직장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분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결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전 우리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생활이 늘상 안타까워서 계속 그것들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 생활에는 신경 쓰지 못했죠. 어쩌면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았는데 괜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자처해서 일을 해놓고 말이에요. 하지만 왠지 저는 우리 가족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40대를 넘어 50대를 넘기게 되었고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60대라는 나이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 역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늦은 나이에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표현해온 사람도 있긴 했답니다. 그때가 50대 초반이었을 무렵인데 솔직히 제가 아직도 탈 수 있는 막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의 아이들이 제 존재를 썩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정리했고 이때를 계기로 더 이상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 무렵 강아지 한 마리를 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상심이 컸고 매일 혼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괜히 허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채워내고 싶은 마음에 반려견을 키우게 되었고 이름은 또리라고 지어주게 되었답니다. 다들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안쓰러워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강아지를 다 키우냐고 하는데 점점 동정이 지나친 것 같아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을 아무도 신경 안 써주면 좋겠고 내버려뒀으면 좋겠더군요. 그렇게 또리와의 시간을 지내면서 거의 12년이 다 되도록 키웠어요. 그새 저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환갑을 넘기게 되었고 조촐하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오래도록 연락해오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멋진 호텔을 잡아 식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확실히 홀로 지내오면서 돈을 버는 족족 절약하고 저축해서 그런지 제 노후는 이제 크게 낭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사이클 운동 모임을 추천하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고 움직이기 힘든데 요 근래 살이 쪄서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사이클이란 게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자주 나갈 것도 아니고 살살 타면서 한번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 나간 그 모임에서 저는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것도 62세가 된 이 나이에 말이에요. 좀 더 빠르게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애가 탈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그간 내가 결혼을 안 한 것이 이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랬던 건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제껏 이렇게 제가 꿈꿔오던 타입의 남성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두근두근 종잡을 수 없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이클 모임 이후에 밥을 먹는 내내 그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걸어주고 반찬도 놔주는 등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가볍게 나누는 중 나이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제 또래일 거라 생각했고 저처럼 혼자로 쭉 살아온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케이스더라고요. 글쎄 62세인 제 나이에 비해 그 사람은 58세,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났어요. 게다가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아이는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지는 이미 7, 8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듣고 처음엔 좀 놀랐지만 만약 그 사람도 날 마음에 들어 한다면 나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 싶었죠. 하지만 먼저 말 꺼내진 못하고 계속 망설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계속 만남을 거듭하고 제 마음은 애타게 되고 남자분도 딱히 저에게 마음이 없진 않은 듯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무르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고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되었지 뭡니까. 이성 친구가 아니라 동성 친구라고 해도 이 정도로 화제가 잘 통하는 상대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의 이름은 인성 씨였고 우리 둘은 집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매번 만나서 같이 장 보기도 하고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카페에 가곤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가끔 아이들을 어쩌다 만나기만 할 뿐 부인도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듯 무심하게 던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척이나 쿵쾅거렸고요. 난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혼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정미 씨를 만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당황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바뀌고 있어. 나도 재혼이라는 걸 해서 남은 인생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쥐어보면 안 되는 걸까? 그 말을 듣자마자 괜히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어쩜 최근에 제 마음과 같은 건지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저도 늘 가슴 안에 저만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을 두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사람과 달리 저는 재혼이 아니고 초혼이지만 한 번쯤이라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좋은 사람과 눈 감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고요. 이런 말 들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벅차오르며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런 얘기들을 여동생에게 상담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반응을 하더라고요. 언니, 그간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매번 가족들 챙긴다고 말이야. 언니한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미안하지 뭐. 언닌 이제 원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늦어서 면목이 없을 뿐이야. 근데 그 예비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 확실한 거지? 이렇게 말해주는 여동생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들에게도 저의 계획들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 정도 되는 나이 차이에 둘 다 꽤 나이 먹은 셈이고 혼자라고 하니까 다들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저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해 언니나 오빠들 그리고 여동생까지 은근 다들 마음이 짐이었던 것 같아요. 큰언니나 둘째 오빠도 다들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조심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전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단지 오빠가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하긴 했답니다. 꼭 재혼을 해서 같이 산다기보단 그냥 가까운 근처에 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사람이란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일 텐데 나이 들어 만나는 거라 아마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게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오빠에게 여동생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에이 오빠, 그런 건 언니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자고. 조카들도 결혼하는 마당에 나이 많은 여동생 걱정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이제 그냥 지켜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유하게 가족들 반응이 변하고 나니 큰 난관이 해결되긴 했지만 의외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새로 고개를 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정식으로 제 남자친구로서 인사하기로 했던 인성 씨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글쎄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또리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본인은 솔직히 그다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간 저를 생각해서 참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또리가 유독 너무 지저대기도 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돌고 뛰어다니면서 보통 요란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당황스러워서 그간 가스 검침원 분들이나 택배기사분들이 배를 눌러도 그러지 않던 애가 이러니 속상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왔을 때도 편하게 자리 잡고 앉아있을 수 없어서 또리를 어디 가둬놓고 얘기하려고 해도 연신 쉬지 않고 짖더라고요. 처음 놀러왔을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갔지만 이후로 몇 번 올 때마다 계속 저렇게 사납게 짖어대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였죠. 동물과 사람 간의 궁합이 따로 있다던데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또리는 잘 안 맞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갑갑해 오면서 고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거 다 괜찮고 이제 그냥 둘이서 합쳐서 같이 살 날만 남았는데 또리도 여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적응을 좀 해보겠다며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랑 이것저것들을 사온 날은 정말 제가 고개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글쎄, 그날 또리가 남자친구의 손을 물어버리는 바람에 저도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병원까지 다녀왔었지 뭐예요. 전 동물이라곤 또리밖에 키워보질 않아서 정보를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이렇게 싸나워진 적은 없어서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얘가 어디 아픈가?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병원도 데려갔지만 딱히 단정 지을 만한 결과를 찾지 못했고요. 이렇게 물려서 병원까지 가서 치료하고 오게 되니 남자친구도 크게 결심한 듯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정미 씨,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아. 사실 난 이번에 물린 것 말고도 곤란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 그래서 어지간해선 우리 생활 안에 저 애를 데리고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적어도 재혼해서 사는 우리의 일상 안에는 우리 둘만 있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에휴, 나도 말하면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전해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전 인성 씨에 대한 마음이 제 자신을 생각하듯 엄청나게 커버렸고 또리는 정말 제 외로운 부분들을 힘겹게 받쳐주었던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둘 다 너무 저에게 큰 존재들이었고 저울에 올려봤을 때 그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었죠. 이후로 아무리 시간 들여서 고민한다고 해도 이건 어렵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의논했더니 솔직히 그건 우리도 이래라 저래라 하며 확실하게 의견 말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간다면서 말이죠. 이건 또리를 설득시킬 수도 없으니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인성 씨에게 설득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물리고 상처 입었던 것도 있고 저에게도 당시 꽤 크게 고민하며 말해서 그런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런 본인의 마음도 알아달라는 것뿐이었어요. 정말 사면초가에 놓인 입장이 되어버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러고 있었는데 한 며칠 후에 인성 씨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다며 집 앞에 잠깐 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찡하기도 하고 자기 딴엔 또 내가 나름 신경 쓰여서 이렇게 들렀다 가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날도 더운데 괜히 미안하기도 해서 저도 집에 이것저것 조촐하게 반찬 만들어둔 게 있으니 가져가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어째 집이 좀 휑한 거예요. 왜 이런 허전한 느낌이 드는지 저도 며칠 지나지 않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인성 씨가 두고 간 케이크가 식탁에 올려져 있긴 했지만 집안에 늘 저를 반기던 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마다 돌아다니며 찾아도 없고 그냥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완전히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은 인성 씨밖에 없을 텐데 혹시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인성 씨는 또리에게 손대는 걸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 보였거든요. 급히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집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환기시킬 겸 잠깐 현관문을 열어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챙겼는데 그 사이에 나간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케이크를 두고 반찬만 챙겨서 문을 다시 닫고 나오느라 그새 또리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고 집을 나가버렸는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저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너무 아찔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당장 뛰어다니며 자주 가던 공원이나 산책하던 길들을 빠르게 뛰어다녔지만 아무리 다녀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근처 주민들에게도 묻고 안면 있는 사람들에겐 다 묻고 뛰어다니느라 정말 땀이 범벅이 되었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인성 씨의 케이크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밉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움직이는 생물이 있는데
들어오기 전과 이후가 똑같도록 확인은 하고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또리를 다시 되찾기까지 3, 4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영 살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동생도 집에 급히 와서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슬쩍 꺼내는 말에 저도 괜히 귀가 확 뜨이더라고요. 언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 그 형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난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히 내가 언니 힘든데 더 심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왠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좀 얼얼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겨우겨우 좋은 분에게 보호받고 있던 또리를 찾게 되었어요. 폭염에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쉬지 않고 전단지를 돌려대고 여동생 도움을 받아 지역 SNS 계정에도 올리기도 해서 그런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리를 받아서 안아든 순간 그 약한 떨림이며 익숙한 체온에 몸을 묻으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역시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길에서 잃게 되었다면 내 이후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잊고 보낼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때 너무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해서 그런지 인성 씨에 대한 마음도 좀 냉정을 찾게 되었어요.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이 조금씩 일반적인 온도를 찾아가며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부러 또리를 외부로 내보내버린 거 아니냐는 여동생의 말이 아침 저녁으로 떠올랐고 저와 헤어졌던 충격으로 불안해 보이는 또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쓰려왔어요. 제가 또리를 다시 찾았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기뻐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글프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일까 싶어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이상한 연락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생전 저와 그 어떤 인연도 없이 단독으로 연락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경찰서로부터 말이에요. 지금 경찰서라며 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성 씨였습니다. 저보고 갑작스레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외부에 있는 제가 좀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유나 듣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인성 씨는 평소 같지 않게 경찰서라 그랬는지 몰라도 횡설수설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꽤 위급한 것 같아서 직접 가보게 되었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안 차더군요. 글쎄, 인성 씨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지 뭡니까? 얼핏 들은 얘긴 한 번 이혼하고 아이만 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회가 된 인성 씨의 진실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으며 혼인빙자 사기로 2건이나 걸려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을 뻐끔뻐끔 뜨고 있는 저에게 인성 씨는 자꾸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경찰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분들은 저보고 어떤 관계로 온 거냐며 어떤 여자분이 혼인빙자 사기로 인성 씨를 고소했다며 저에게는 혹시 무슨 피해 사실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기를 보니 저와 만났던 때와 너무 겹치기에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에겐 그렇게 진지하게 재혼을 얘기하더니 그 사이에 한창 어린 다른 여자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피해 입은 건 없지만 사실 또리의 일을 생각하니 큰일 날 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여자들만 노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저의 부주의함에 대해 몇 번이나 뉘우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그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해도
너무 겁도 없이 비밀번호며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대략적으로 오픈한 게 아닌가 싶어 한심하더군요. 제 마음도 만만치 않은 상처를 입어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게 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생토록 제가 일궈왔던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은 이 재산을 잃게 되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 또리와 있었던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올해나 내년 초쯤에 똑같이 이 사람을 고소하고 땅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죄질이 여간 나쁜 게 아니라서 꽤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경찰분들 말로는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것 같다며 그나마 제가 제일 피해가 적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밀번호를 일단 바꾸고 방범이나 보안 관련해서도 뭘 더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하나같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다들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쩌자고 그렇게 긴장을 안 하고 그냥 쉽게 마음을 준 거냐고 하면서요. 저 역시 이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론 그저 무한정 슬픈 마음이 몰려오고 있어요. 역시나 저는 그냥 혼자 살다가 눈 감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리가 있으니 그냥 그걸로 감사하며 이렇게 살다 가려고 해요. 이 아이를 잃어버렸던 날 제가 얼마나 많이 의지를 하고 아꼈는지 새삼 체감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크게 뭐가 대단하게 멋진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냥 쭉 평범하게 살아오던 삶을 매일 똑같이 열고 닫는 것도 이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두들 다 건강히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